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정광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 안전성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큰 지진이 한번 나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큰일이다. 그리고 우리 경주 지진을 겪었고 또 가까이는 포항 지진을 겪었기 때문에 지진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간다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을 테고 또 지진이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지진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찬찬히 보시면서 과연 지진의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본 대지진 얼마나 큰 지진이었을까요? 지진을 먼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쪽이 오른쪽이 일본의 땅이 되겠고요. 왼쪽이 태평양의 지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밀면서 이 땅덩어리가 조금 이렇게 활처럼 휘었다가 쫙 펴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왼쪽 그림은 땅이 얼마나 밀려갔는가 그리고 오른쪽은 땅이 얼마나 밑으로 꺼지거나 솟았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1m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50cm가 되겠습니다. 일본 본토 윗부분이 거의 파도 타기를 하듯이 크게는 1m 정도가 밑으로 꺼지고 그리고 길게는 5m 정도가 태평양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아주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여기가 진앙지인데요.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오나가와라는 원전이 있었고요. 조금 떨어진 곳에 후쿠시마 원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진앙지가 있고 120km의 오나가와 180km의 후쿠시마 원전.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뉴스나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믿고 오나가와 원전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진이 왔을 때 오나가와는 어땠는가? 오기 전에 이런 작은 오촌 도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가 정박해 있고 바닥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턱이 보입니다. 지진과 지진 해일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옆에 그림처럼 변했습니다. 이 전체 땅덩어리가 1m 정도가 밑으로 꺼져 내렸기 때문에 바닷물하고 거의 높이가 같아져 버렸습니다. 곳곳에 바닷물이 고여 있고요. 지금 거기를 가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맨홀인데 맨홀을 통해서 바닷물이 역류를 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쭉 밀물, 동해 쪽이기 때문에 태평양 쪽이기 때문에 밀물, 썰물이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그 작은 차이로도 이렇게 맨홀을 통해서 바닷물이 역류를 충분히 할 만큼 그리고 예전에는 바다보다 충분히 높았던 이 한국 땅덩어리 전체가 1m 정도가 밑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바다 표면하고 같은 높이가 되어버린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오나가와고요. 피해는 어떠했느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오나가와 인구가 대략 10,000명 정도 됐었는데 지진과 지진 해일로 827명이 사망 혹은 실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옥이 4,000채가 파손됐으니까 10,000명이 살던 동네에 집이 4,000채 이상 부서지고 800명 이상이 사망한 대규모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자력 발전소도 부지 내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가라앉은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에도 부분적으로 가라앉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전 전체 전경인데요. 이쪽 땅 전체가 1m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진과 쓰나미에 대비해서 충분히 높게 건설을 해놨습니다. 14.8m라는 높이로 건설을 해놨는데 지진이 오자마자 1m가 내려갔고요. 쓰나미가 13m 정도 되는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오나가와 원전은 지진 해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m가 가라앉고 한 5m 정도가 태평양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지진이었는데 발전소는 어떻게 됐느냐? 지진으로 인해서 외부 전원
마음이 하나 남기고 다 못 쓰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된 대로 8개의 발전기 중에 6개가 가동, 재건 혹은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온 뒤에도 전기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도 지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오고 난 뒤에 해일이 옴으로써 외부 전원도 없고 비상 디젤 발전기도 다 물에 잠겨서 못 쓰게 되면서 노심을 냉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를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에 그리고 해일에 잘 대비된 원전, 오나가 원전은 후쿠시마보다도 진앙지에도 더 가까웠고요. 지진 해일도 더 이제 큰 해일을 맞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곳에 잘 지진 해일에 대비해서 잘 지어놨었기 때문에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는 좀 거대한 지진이 오더라도 원자로를 냉각하는 안전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후쿠시마에서 보셨듯이 지진 이후에 지진 해일이 올 경우에 비상 발전기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면 위험해지는 거고요. 충분히 해일에 대비해서 비상 발전기를 지킬 수 있다면 지진과 해일이 와도 오나가와 원전처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고 2011년에 지진 해일이 있고 나서 2012년 여름에 IAEA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오나가 원전을 다 조사해보고 낸 보고서의 결론이 놀라울 정도로 손상이 없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지진과 지진 해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요. 오나가의 지진과 해일이 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4,000채가 넘는 가옥이 파손되고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생존자들 분들 중에 360여 분 정도가 최장 한 90일까지 오나가 원전 내부로 들어와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 지진과 지진 해일로 인해서 모든 기관들, 설비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식수를 구할 수 있고 전기를 쓸 수 있고 통신이 가능한 곳, 그리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여진과 추가 쓰나미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 결론은 오나가 원전 내부였습니다. 그래서 원전 내부에 있는 체육관에 길게 3개월까지 이렇게 대피 생활을 했던 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설계 지진보다 더 작은 지진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혹시 설계 지진보다 더 큰 경우에는 지진에도 발전소를 못 견디는 건 아니냐. 그러면 대형 사고 나는 거 아니냐. 먼저 구체적인 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설계 지진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설계 지진은 안전정지 기준 지진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안전정지 기준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뭐냐? 예를 든다면은 자동차가 달리다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집니다. 혹은 기상이 나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동차를 더 이상 운전하지 말고 빨리 갓길로 대서 안전하게 정지를 해라. 요 기준입니다. 더 이상 원전을 운전하지 마라, 세워라라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설계 지진이고 안전정지 기준 지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지진을 초과한다는 것이 발전소의 파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설령 발전소의 어떤 배관이 파손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심이 높는 사고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발전소는 발전소 배관이 부서지고 이런 것들을 다 가정해서 괜찮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파손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고가 난다고 해서 노심이 녹는다고 해서 또 바깥으로 괴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으로 직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 지진을 초과한다는 것, 이것은 원전을 이제 안전하게 정지를 해야 되는 기준을 넘었다. 그리고 모든 발전소는 안전정지 기준 지진을 초과하는 어떤 지진이 왔을 때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지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나가와나 후쿠시마는 괜찮았던 거 아니냐. 이 표를 보시면은
그게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후쿠시마 1원전과 오나가와 원전은 0.44G 그리고 0.54G라는 가속도의 설계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왔던 진동은 0.56과 0.6으로서 다 설계값을 넘어선 설계 지진 혹은 안전정지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나가와 다 정지를 하고 냉각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두 원전이 파손이 돼서 파손된 것이 또 사고로 이어져서 또 방사능 재해로 이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지진에는 오나가와나 후쿠시마나 모두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 두 원전만 유독 그런데요. 그 이전에 가시와자키 가리아와라는 원전도 0.28G로 세팅을 해놨는데 0.69G가 왔습니다. 2배가 넘는 거죠. 2배가 넘는 것이 와도 이 원전은 안전하게 정지되고 다 냉각이 되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요. 버지니아에 있는 노스알마라는 원전은 0.12G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0.255G, 2배가 더 넘죠. 2배가 넘는 또 지진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노스알마 원전도 안전하게 정지되고 안전하게 냉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에서는 이 설계 기준 지진이라는 것을 초과를 하더라도 원전은 안전하게 정지되고 냉각될 수 있다. 실제 파손되는 것은 2배를 넘어서는 더 큰 진동에 노출돼야지만 파손의 가능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원전은 어떻게 됐느냐? 현재 60년 운영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38년까지 운전을 하면 60년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80년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원전은 80년까지 운영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설계 기준 지진을 초과하는 그것도 2배를 넘는 지진을 겪었지만 원전 구조물이라든지 안전 교통들은 아무 문제 없이 운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원전도요. 지금 기존 원전들은 0.3G에 견딜 수 있도록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려 오릭 같은 경우에 0.5G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0.3G를 초과하는 지진이 오면 안전하게 정지하고 0.5G가 넘는 지진이 오면 안전하게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0.3G가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뭐 파손을 의미하는 것도 사고를 의미하는 것도 또 방사능 재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원전이 17,000년 동안 운영되는 동안 지진 때문에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건 지금까지고 혹시 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확률이 낮다고 그러더라도 사고가 날 가능성은 0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우리나라 같은 데 한번 나면 대재앙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원전을 가진 미국에서 있었던 중대 사고의 예인데요. 3마일 아일랜드라는 데 있는 1호기와 2호기입니다. 여기에서 2호기가 78년에 지어졌는데 79년에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원이 실수를 했고 정비 불량이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그 기계적인 밸브에 어떤 고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사고가 났는데 노심이 높고 수소가 폭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후쿠시마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전 사고에서는 여기 보시는 이 경락 건물 도미 경락 건물이라는 것이 아주 튼튼하게 방사능 물질을 안에다 다 가두고 있었습니다. 노심도 안에서 녹았고요. 방사능 물질도 안에서 방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소 폭발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도움 안에서 가둬져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의 누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3월 달에 사고가 났는데 7월까지 그냥 이렇게 가둬놓고 있다가 나중에 모든 어떤 그 에어로졸이나 이런 것들 부유물질 다 가라앉히고 방사능 물질들이 좀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7월에 조금씩 열면서 이제 모든 정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약 200만의 인구들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니까 0.01mSv 우리가 자연방사능의 3mSv라는 양을 받고 있는데 1년간에
거기에 비하면 0.01 무시할 만한 그런 피폭, 그것도 계산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 피폭은 무시할 만큼 미미했습니다.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영향이 없었는가? 옆에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카터 대통령,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께서 서 계신데 사고가 3월 28일에 나고 4월 1일, 만우절이죠. 4월 1일에 발전소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무 보호 장구를 하지 않고 그냥 발전소를 방문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발전소에 바로 붙어 있는 주 제어실입니다. 그만큼 외부 누출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조차도 바로 며칠 뒤에 방문을 보호 장구 없이 할 수 있었던 거죠. 더신을 신은, 노란 더신을 신은 이유도 발전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신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갈 사람들은 혹시 땅에 흙을 묻혀서 바깥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더신을 신은 거고 보호 목적으로 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후쿠시마에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경락 건물, 돔 모양으로 생긴 이 건물이 충분히 튼튼했기 때문에 미국 원전, 우리나라 원전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원전과 같은 가학경수로의 경락 건물 돔입니다. 충분히 튼튼하기 때문에 노심이 높고 수소가 발생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방사능 물질이 이 안에 가득 차더라도 방사능 물질이 바깥으로는 못 나갔다. 그럼 후쿠시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경락 건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구처럼 생긴, 백열등처럼 생긴 이것이 경락 용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듯이 조금 작죠? 작아서 노심이 높기 전까지는 역할을 잘합니다. 그런데 노심이 높고 난 뒤에는 방사능 물질과 뜨거운 녹은 노심을 안에다 가둬놓고 바깥으로 수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어떤 취약 부위를 통해서 수소가 바깥으로 새나갔던 거고요. 그리고 방사능 물질도 같이 새나갔다가 이 건물, 이 바깥 건물은 원자로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10cm 정도 두께의 판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수소가 수소 폭발을 하죠. 그러면서 방사능 물질이 바깥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것이 후쿠시마 원전이었고 오른쪽이 우리나라 원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영향은 이 경락 건물 안에 국한될 거고요. 바깥에서 받을 수 있는 방사능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그 3 마일 아일랜드, 그 TMI 사고에서 보듯이 미미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보신 바와 같이 지진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는 아주 안전하게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큰 자연재해,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도 우리가 대비를 해놓고 있다면 오나가 원전에서 보셨듯이 아무 문제 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이 있겠는가? 미국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와 같은 설계를 가진 미국 원자력 발전소를 봤을 때 외부로의 대량 누출은 없을 것이다. 모든 사고는 경락 건물 안에서 다 종결되고 끝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오고 어떤 대규모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이것이 곧 방사능 재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게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